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오늘도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갭으로 떴어요. 그리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약간 요동친다 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떴다가 밀렸다가 떴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까? 일단 유가가 급락을 했죠. 유가가 뭐 많이 떨어졌다, 정말로 싸졌다 라는 건 아닌데 과하게 올라갔던 130달러까지 올라갔던 내용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월 PPI 물가라고 합니다. PPI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는 낮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일단 높긴 높았어요. 그래도 낮게 나왔다라는 점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하회했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 보면 뭐 금리 인상 뭐 그렇게 급하게 올릴 것 같지는 없지 않나? 라는 기대로 번져서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요동치면서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나 러시아 디폴트 사태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FOMC에 대한 이야기, 뭐 기대와 뭐 어떨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 새벽에 열린단 말이죠. 밤에요. 지나가는 새벽에 열리다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 과하게 매수에 진입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에이 일단은 손절하고 보자 라고 도망치기도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시 애매한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600부터 2750포인트까지는 그냥 뭐 매번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횡보한다 라고 보셔도 좋고요. 이 자리는 올라도 그만 내려도 그만인 자리다. 그래서 2600을 깨지 않으면 하락이 아니고 2800포인트 언저리를 넘어가지 않으면 상승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약간 반등 나온다고 기뻐할 것도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과정에서 오늘은 급등하는 종목이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급등이 나와 있는데 랩지노믹스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그 이후로 뭐 8개 종목, 서울 리거까지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으로 30개 종목이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가다 보니까 급락을 했던 종목, 어제 NHN벅스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 돌려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뭐 과대 낙폭주 위주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상은 빠지고 있는 기업들,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3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세우글로벌과 AT세미콘 그리고 뭐 케어젠까지 세 종목은 사실은 매력적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상했다. 특히나 케어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상한가에 버금가는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으나 오늘 바로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급등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과대 낙폭주는 급등하고 바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역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범량건영부터 해서 일성건설, 동신건설까지 건설주들이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 이렇게 탄탄한 기업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범량건영, 뭐 그리고 일성건설, 동신건설과 같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뭐 1000억대에 가까운 그런 종목들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무래도 윤석열 관련 테마, 이제 주택 공급 확대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테마로 엮였던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는 건데요. 뭐 실제로 얘들이 수혜를 받을까 안 받을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너무 테마성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 자체는 너무나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리 잡으신 분들이야 조금 수혜를 보거나 뭐 득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기업들은 올라왔다가 바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범량건설, 일성건설, 그리고 동신건설까지 굳이 여러분들께서 뭐 엄청나게 뭐 매력적이게 느끼시면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정치 테마로 잘못 들어가셨다가 물리신 걸 거예요. 그래서 물리셨다면은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서울 리거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상한가 이후에 2연상 도전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울 리거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임플란트 업체 디오 경영권 인수한다라는 이야기 나왔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바닥에 머물고 있던 종목들은 이제 이상 잡주, 이상 급등이 나와가지고
합주가 작전주가 되어서 날아가는 경우들도 허다하긴 해요. 근데 뭐 물론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급락이 나오거나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 정지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표적인 표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정고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디까지 날아갈지는 저도 확답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적당히 상한가가 풀리는 지점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거 추천드려보고, 그게 아닌 분들은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으니 욕심 부리지는 말자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뭐 신규 접근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플래티넷인데요. 플래티넷 요것도 지금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왜 급등 나오는가 뉴스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무상 증자 소식이 있다고 해요. 한 주당 한 주를 더 준다라는 건데요. 한 주당 한 주 더 주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만원 투자하면 바로 2,000만원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매수 단가가 그만큼 낮아져요. 1,000원이었다면 500원으로요. 그래서 그만큼 투자 금액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1,000만원 투자하셨으면 1,000만원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이슈 자체가 아무래도 한 주당 한 주를 더 준다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짜다, 그래서 매수하자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상승세가 상한가가 나오게 된 거고요. 보통 무상증자 관련 기업들은 이렇게 증자 전에 이렇게 급등 나와버리면은 증자 이후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상증자했는데 뭐 별 이슈가 없이 이렇게 빠져버린 기업들은 오히려 횡보하다가 뒤에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급등이 먼저 나오냐 뒤에 나오냐의 문제인데, 얘는 먼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뒤에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것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탈출의 루트로서 활용하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랩지노믹스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뭐 랩지노믹스라고 하면은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가 늘었으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도 수혜를 벗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한 주당 2주입니다. 한 수를 더 뜨는 거죠. 한 주당 2주 줄게 라고 하다 보니까 무상 증자 2배나 더 많이 준다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기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진단키트 테마로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 무상 증자 테마로 올라갔다면요, 이제는 앞으로 이 기업은 이제 진단키트랑은 조금 별개가 돼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랩지노믹스는 안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뭐 정점을 이루고 있다, 정점을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진단키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과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주 한 번 더 뛸 가능성이 높은데, 랩지노믹스는 무상증자로 미리 뛰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체력을 소진했을 것이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움직일 때 얘는 조금 빌빌거릴 가능성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하이텍입니다. 윈하이텍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업계 최초로 아파트 데크 플레이트를 건설했다. 그래서 윤석열 오세훈 콜라보로 인해서 주택 개발 그런 쪽에 연관이 되었어요. 이 말은 범량건영, 일성건설, 동신건설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죠. 소형주라서 가벼우니까 그런 테마로 엮여서 급등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매력적이다, 이제부터 날아간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물론 테마로 엮여 있고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정책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번 정도의 더 큰 상승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5,500원 정도까지 전부 다 시세 한번 내고 바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는 별로 좋지 않다,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관점을 잡으시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세린 BNG가 플라스틱, 친환경 플라스틱에 관련돼서 연관되어서 급등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생뚱맞죠. 갑자기 친환경 플라스틱이 이런 시장에서 무슨 웬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과대 낙폭인데 올라왔을 때 괜히 뻘쭘하니까 뉴스 한 개 띡 내놓은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기자들한테 돈을 주면 금방 써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세력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물리시면 안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렇게 체시스부터 해서 예림당 등등등도 있지만 사실 과대 낙폭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이제 윤석열 관련 건설 테마였던 기업들이 급등 나왔다, 그거 말고는 딱히 없더라. 그러나 랩지노믹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 테마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얘는 무상증자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얘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단키트들이 조금 있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휴마시스가 여기도 슬슬 보이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다시 한번 정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투자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진단키트 주에서 단기적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관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들 시장 아직까지는 비리비리하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투자를 선호하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